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8월 23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미국의 에너지 전쟁 참전이에요. 최근 기름값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으로 돌아왔었습니다.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중유라 부르는 기름값을 보면 약 92달러 수준이었는데요. 며칠 새 8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어 세계적인 긴장감 고조로 에너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2022년 2월 24일에 약 92달러 안팎 수준보다 떨어진 것입니다. 유가가 전쟁 이전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유가, 기름값 하락에는 중국 경제 악화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뭐든지 사람들이 덜 살 테니까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덜 찍어낼 것이라서 기름이란 에너지가 덜 필요하게 되는 데 따른 기름이 필요 없어지는 기름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봤는데요. 좋은 소식으로 인한 하락은 아니었죠. 좋은 이유로 기름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한 것은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서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해서 시장에 기름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면 중동 국가가 세계 에너지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선 것이기도 하고, 그게 먹혀서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고,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건을 옮길 때 들어가는 비용도 낮아지는 거니까 물가도 하락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퍼져나가는 것이었겠죠. 이런 에너지 가격 진정과 세계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리고 미국은 지난 7월에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도 했었어요. 기름 좀 더 생산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이 그닥 긍정적이지 않게 되면서 미국의 꼴만 우스워지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부탁하러 간 것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이 뒤통수를 맞은 게 되기도 했으니까요. 거기다 미국은 지난 8월 초 셰일오일 기업들에게 증산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절을 했습니다. 셰일오일과 셰일가스를 더 많이 생산해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거절당한 거였죠. 여기서 셰일오일과 셰일가스가 뭐지 하시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땅속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깊이 있는 특정 층인 셰일이라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진 층에 존재하는 석유와 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퇴적암의 한 종류로 셰일 또는 혈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잔뜩 쌓여있는 층이 셰일층이죠. 어쨌든 이 셰일오일과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증산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미국이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코코넛필립스,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대본에너지와 같은 유명 셰일오일 기업들이었죠.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 대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와, 미국의 체면. 아무튼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에서도 증산을 하지 않고, 자국 기업에서도 증산해주지 않고,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한 물가 안정 계획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미국에 화딱지가 났나 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1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이 뉴스에 출연해서 2023년부터 미국은 하루에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1200만 배럴이 안 되게 생산을 했었고, 2019년 최대치로 생산했었을 때를 기준으로 봐도 1220만 배럴을 생산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모두 많은 수치를 목표로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너지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생산분이 세계 시장에서 사라진 것과 같다면서, 그런 상황인 만큼 미국의 에너지를 더 생산해서, 즉 증산해서 세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량을 일부 채우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실상 미국은 전략 비축유, 즉 SPR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름을 지난 3월부터 시장에 풀기로 했었는데요. 당연히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이었고, 이 양은 하루 100만 배럴씩 총 1억 8천만 배럴이 될 것으로 보았죠. 이것도 적은 게 아닌데, 최근 여기에 총 2천만 배럴을 추가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추가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값에 특히나 신경 쓰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미국 땅덩어리 크기를 생각을 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애초에 경제활동이 개인 단위에서 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고려해보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기름값이라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 100만 배럴 플러스 알파를 9월부터 시장에 더 공급하는 것이 되는 건데요. 생산량 증가로 인한 거의 100만 배럴에 가까운 추가 생산량도 여기 시장에 들어갈 것이고요. 도합 하루에 200만 배럴 이상 수준이 더 추가 생산되는 것이죠. 그동안 미국에서 총 생산하던 게 얼마라고요? 1200만 배럴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애초에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을 추가로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에너지 전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겠죠. 앞서 언급했던 오펙 플러스에 포함되는 국가들과 그중 대표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말이에요. 재밌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지 시간으로 8월 23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 에너지부 장관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서 원유 생산
감산을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에너지 생산량 줄이겠다는 말이에요.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겠다는 뜻이니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겠죠. 그렇죠. 미국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어떻게든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켜서 물가를 낮춰보려는 방향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들까지도 여전히 이 가격을 조절하는 데 선뜻 나서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는 반발까지 하고 있는 모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에너지 전쟁이 가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체가 시장의 결정이기도 하겠지만 빠른 물가 안정을 바라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시밭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주유소 기름값이 1,800원에 낮게는 1,700원대까지 보이기도 하던데 하도 높은 가격을 봐서 그렇지 이것도 부담 안 되는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침공 전은 1,600원 수준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은 1,500원 수준이었어요. 정리하자면 미국은 여기저기서 기름을 증산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다닌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어떻게 해서는 파격적인 증산을 이끌어 내년부터 세계 석유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는 과거 2019년 최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는 석유 생산을 줄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를 중심에 둔 국가 간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